인사하기에 앞서서 그 유튜브 제가 올린 영상들 보니까 진지하지 않지 않나 이런 모습들이 좀 불편하지 않으실까봐 오늘만큼은 좀 진지하게 이제 촬영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조이키 스포츠 대표 이광재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족구 용품을 개발하고 만들고 이제 판매하는 곳이고, 제가 좀 의미를 두자면은 족구를 좋아하고 사랑하는 청년들이 족구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는 곳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고등학교 시절 이제 족구를 처음으로 접하고 이제 운이 좋게 특기생으로 이제 대학교까지 가고 또 운이 좋게 삼성전자 족구단에 이제 취직이 됐었거든요. 근데 제가 생각했던 족구랑은 거리가 너무 멀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회의감도 많이 들었고, 그렇게 이제 족구에 대한 애정이 식어가는 시점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은 내가 좋아하는 족구를 계속 이어나가지 못하겠다, 이런 판단이 들 시점에 이제 족구화 사업이라는 제안을 이제 받게 됐어요. 그래서 이 사업이라면은 성공만 할 수 있다면은 내가 원하는 족구를 계속 이끌어갈 수 있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창업을 결심했습니다. 저에게 이제 사업을 추천해 주신 분 지인이 조이 오브 킥이라는 브랜드명을 주셨는데, 조이 오브 킥보다는 중간에 오브를 빼서 조이킥, 쉽게 말해서 즐거운 발차기, 뭐 이런 뜻이 함축되어 있는 것 같아서 그렇게 이름을 짓게 되었습니다. 아니요, 그렇게 쉽게는 풀리지 않았습니다. 뭐 솔직히 고등학교 대학교 시절 내내 족구만 하다가 신발을 만든다는 자체가 쉽지는 않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무수한 시행착오가 많았습니다. 잠깐의 이야기로 얘기하려니까 말로는 다 할 수는 없는데 잠깐 기억나는 것들이 있거든요. 앞전에 이제 말씀드렸던 이제 족구를 사업을 추천했던 지인이 그 족구 백인 클럽의 이제 그 김종환 감독이라는 분인데, 그분이 이제 고생을 좀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뭐 금전적인 부분을 다 하려다 하다 보니까 아무튼 고생이 좀 많았던 것 같습니다. 김종환 감독님이. 저는 일단 그 신발을 테스트하고 뭐 만들어야 되는 입장이다 보니까 너무 쉽지 않았거든요. 신발이 나오기 전에, 신발이 나올 때까지의 저도 이제 뭐 이렇게 생계를 유지해야 되다 보니까 프랜차이즈 회사에 잠깐 입사를 하게 됐었거든요. 거기에서 생활이 너무 기억이 납니다. 신발을 만드는 게 너무 쉽지 않았어요. 그래서 공장을 선택하는 일, 어떻게 만들어야 될지 방향, 이런 게 잡히지 않다 보니까 여기저기 공장에서 좀 사기를 좀 당했던 게 있죠. 샘플을 만들어 준다 해놓고 그냥 뭐 종이 몇 장 갖고 오고 뭐 돈을 더 요구했고, 결과물은 안 나오고 돈을 요구하고, 이 핑계 저 핑계 그 샘플 출고일을 계속 미루고, 이랬던 일이 이제 반복이 됐던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런 것들이 다 자산이 됐고, 앞으로 어떻게 사업을 이끌어 갈지에 대해서 많은 도움이 됐던 것 같습니다. 신발이 나와야지만 그거를 판매하는 수익금으로 저도 생활을 이어갈 텐데, 신발조차 나오지 않다 보니까 저도 생계를 위해서 이제 회사를 들어가게 됐죠. 그래서 그 회사 사장님이 이제 곱창집 프랜차이즈점을 하고 계셨는데, 그때 당시 이제 저도 조금 족구를 잘 하는 선수였으니까 제가 그 프랜차이즈 이름으로 팀을 만들어서 대회를 나가면은 어느 정도 홍보 효과로 여러 가맹점들이 생길 거를 목표를 삼고 팀을 운영을 하셨는데, 결과는 또 가맹점 한 개도 모집을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회사 내에서 제 입지도 굉장히 작아졌고, 저도 더 이상 이제 거치할 수 있는 명분이 없어지게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저도 거기에 족구 선수가 아니라 회사의 일원으로 일을 2년 정도 하게 되었습니다. 그 과정들이 뭐 남들은 다 하는 일들이지만 저는 이제 원래 하려던 일이 아니다 보니까 좀 거기에서 많은 힘든 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성숙하지 못해서 좀 창피했던 적이 있는데, 곱창 프랜차이즈점이다 보니까 하나부터 10까지를 다 알아야겠다는 생각에 하기 싫은 일, 뭐 곱창 손실이겠죠? 그래서 그거부터 좀 일을 배웠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 환경이 뭐 다들 아시겠지만 부산물을 일단 손질한다는 자체가 뭐 좋은 시선으로 좀 바라보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저도 이제 그 일을 하고 있었는데, 그 일을 하다가 이제 뭐 장화를 신고 앞치마를 메고 앞치마에 이제 그 곱창 기름이 막 묻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상태로 제가 이제 배가 고파서 밥을 먹으러
지하에서 이제 1층으로 올라갔었거든요. 근데 그 지하에서 늘 먹던 식당이 있었는데 거기에 이제 제가 그 복장 그대로 문을 열고 들어갔는데 제가 이제 알고 있던 족구 팀들이 와서 거기서 이제 식사를 하고 계시는 거였어요. 근데 지금 생각하면 뭐 창피한 일이 아닌데 그때는 제 자신이 너무 초라해 보이고 막 그래서 얼굴이 엄청 빨개졌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그때는 왜 그렇게 창피했는지 그 모습이 아무튼 그렇습니다. 족구화가 일단 안 나왔었잖아요. 그래서 이 나오기 전까지는 그만두고 싶다는 생각을 안 했었습니다. 나오고 나서 그만두고 싶다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족구화가 나오기 전에는 뭔가 희망이 있었잖아요. 족구화가 나오면 몇 개를 팔아서 돈을 얼만큼 벌고 이런 희망이 있었는데 정작 제가 바라던 족구화가 나왔는데 이게 수익으로 연결이 되지 않다 보니까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때는 제품을 만들어서 팔고 돈을 받는다는 자체가 굉장히 어려웠거든요. 그래서 그 하나를 팔면 하나 값이 들어와야 되고 10개를 팔면 10개 값이 들어와야지 장사하고 사업인데 일단 그러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 어려웠던 시절을 그 김주환 감독님이랑 같이 버텨냈다는 게 버팀목이 있었으니까 버텼던 것 같아요. 그때는 서로의 건강이라든지 뭐 안부를 물을 정도의 여유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서로 말은 안 했지만 좀 버텨줘라 이렇게 마음속으로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서로 위안을 삼으면서. 그래서 그 어려웠던 시기를 서로 위안 삼으면서 버텼던 것 같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니까 뭐 족구화를 그 차에 한 200쪽 정도 300쪽 정도 싣고 전국을 다녔었거든요. 근데 그 족구화를 하나만 신고 다니면은 이제 뭐 이렇게 어려운 점은 없었을 것 같아요. 저도 뭐 지금 차에 족구 하나씩은 다 신고 다니잖아요. 그죠? 근데 저희는 200~300쪽을 차에 신고 다니다 보니까 특히 여름철에는 그 신발 본드 냄새가 이제 그 차 안을 가득 메웠었거든요. 그래서 일단 그 장거리를 가다 보니까 그 본드 냄새 중독이 진짜 될 정도로 너무 힘들었었고 더 힘들었던 거는 지금 생각해보면 진짜 힘든 점은 아닌데 족구장 가서 제가 좀 거만했던 것 같습니다. 족구장 가서 나는 잘하는 족구 선수인데 그 동호인들한테 신발을 팔고 그 현장에서 그 돈 받는 제 손이 너무 부끄러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점들이 좀 힘들었던 걸로 기억이 나는 것 같아요. 사업적으로 힘들었던 거는 저희가 목표했던 바의 물건은 팔았지만 통장에는 잔고가 그만큼 들어오지 않았다는 거. 신발에 재고가 없으니까 신발을 또 발주를 해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죠? 근데 그 발주할 수 있는 돈이 없다 보니까 저희가 이제 갖고 있던 거를 팔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차도 팔고 사무실에서 쓰던 뭐 주차 비용이라든지 이런 것도 못 내서 그냥 걸어 다니고 막 이런 점, 경제적으로 좀 힘들어지는 점들, 그런 게 조금 힘들지 않았었나. 진짜 사무실 하나 달랑 남고 제가 가지고 있던 거는 뭐 다 팔았던 것 같아요. 그러던 와중에 어디 족구팀에서 레슨을 해주면은 족구화를 한 20몇 쪽을 산다, 26쪽인가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족구화를 산다 이렇게 해서 그럼 제가 가겠습니다. 레슨을 해줘서 팔아준다는 게 아니라 그때 족구화를 일단 팔아준다는 자체가 너무 저한테 도움이 되니까 제가 무조건 간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막상 족구화 26쪽을 챙기고 나서 그분들이 원하는 장소가 이제 과천이었거든요. 그래서 그 과천에 어디까지, 과천역 무슨 출구로 내려서 어디로 와라, 그러니까 그 주소지를 줬던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일단 차가 없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막상 그분들이 주문한 제품들을 챙기고 그분들이 원하는 장소로 가려고 하니까 제 손은 2개인데 그 제품을 어떻게 들고 가야 될지 이제 걱정이 되는 거예요. 지하철을 타게 됐거든요. 근데 지하철 아시다시피 계단도 많고 개찰구도 지나가야 되고, 개찰구를 박스를 나 지금 생각나는데 개찰구를 지나면서 박스를 하나 놓으면은 저쪽에 있는 박스를 어떻게 갖고 와야 되지? 이런 생각들이 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튼 뭐 우여곡절 끝에 족구화가 떨어지고 챙기고 지하철을 타고 그분들이 원하는 장소에 갔거든요. 그래서
또 족구장 아시죠? 지하철 옆에 바로 없는 거. 지하철역에 내려서 한참을 그 박스를 들고 땀을 뻘뻘 흘리면서 올라갔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족구장에 딱 도착을 했는데 주차는 저 아래 하고 오셨죠? 그래서 저는 뭐 없는 게 뭐 창피한 건 아닌데 예, 저 아래 주차하고 왔습니다. 이렇게 이제 거짓말을 했던 것 같아요. 뭐 지하철 타고 왔습니다. 이렇게 말하기는 좀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고 나서 강습하고 족구화를 이제 그분들한테 전달을 해드리고 이제 집으로 이제 돌아가는 길에 지하철 안에서 거기에 계셨던 분을 한 분을 만나셨거든요. 근데 저는 차를 타고 왔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지하철 타고 돌아가는 모습이 지금은 뭐 별거 아니고 다 그랬는데 그때 그 제 자신이 또 너무 초라했습니다. 왜 근데 그때 거짓말을 하고 그냥 지하철 타고 왔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되는데 차는 저기다 대고 왔습니다 그랬는데 또 지하철 타고 가면서 그분을 만나면서 저분의 표정이 이렇게 말하면 어떻게 나를 볼까 이런 것들을 왜 그때는 그랬는지 잘 모르겠어요. 아무튼 그런 것들이 너무 생각이 나는 것 같아요. 간간히 이렇게 버텨가고 있었거든요. 와이프가 이제 임신을 하게 됐는데 사정이 이렇게 좋지는 않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살고 있는 원룸에서 일단은 같이 생활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근데 이제 거기에 환경도 좋지 않았던 게 일단 뭐 방 구석구석에는 이제 곰팡이가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이 얘기를 제가 왜 하냐면은 제 딸이 이제 9살이 됐거든요. 임신을 하고 나서부터 뭔가 일이 좀 잘 풀리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풀려나가는 듯한 느낌이 들었는데 결정적으로 우리 동네 예체능이라는 예능 프로에서 족구를 이제 소개하게 됐습니다. 저도 1회에 시범단 자격으로 출연을 하게 됐죠. 이게 혹시 뭔가의 기회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좀 집중을 더 해보자. 그래서 출연하는 사람들한테 미리 수소문을 해서 제품들을 보내고 그분들이 신고 나오면서 많은 홍보가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한 달 팔 거를 하루에 다 나가기 시작하고 말도 안 되게 이제 주문이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 계기가 없었더라면 제가 과연 이렇게까지 이 유튜브를 찍고 있었을지 의문이 듭니다. 사업을 시작하면서 두 가지 목표가 있었거든요. 첫 번째는 족구 실업팀을 만들어 보는 거. 왜냐하면 제가 생각했던 실업팀이 아니었기에 저희 후배들은 그 후배들이 생각하는 실업팀을 진짜 족구만 하는 실업팀을 만들어 보자고 해서 목표가 세웠던 게 실업팀이었고, 두 번째가 이제 아카데미 레슨장을 짓는 게 목표였거든요. 근데 일단 첫 번째 목표는 진행형이니까 뭐 목표가 아직 이루어지지는 않았어요. 근데 두 번째는 지금 다 저희 한세족구 아카데미 아시죠? 예, 이게 그 결과물이기 때문에 제가 말한 목표를 일단 이뤘기 때문에 거기에서 이제 즐거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보람됐던 일은 저번에도 어디 조에놀 채널에서 이야기했었는데, 제가 이제 그 족구화를 이제 어렵게 이제 판매를 하던 시절이 있었거든요. 차에다가 이제 족구화를 놓고 그 앞에 살짝 몇 개 내려놓고 판매하는 시절이 있었어요. 근데 어린 꼬마애가 와서 아버지 손잡고 와서 아버지는 족구화를 사고 있었어요. 근데 그 아들이 뭐 족구화를 말어 막 이런 아버지랑 이런 흥정을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일단 뭐 저도 어려웠었거든요. 근데 그 모습이 뭔가 족구화를 주면은 이 친구가 좀 좋아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친구한테 족구화를 줬는데, 그리고 나서 5년이 넘었을 것 같은데 그 친구가 이제 아무튼 시간이 지나고 나서 하남에 시합을 나갔는데 고등학생 한 명이 오더니까 삼촌 그때 저 기억나세요? 그때 족구화 줘서 정말 감사했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근데 그 친구가 이태빈이라는 선수였거든요. 그래서 그때 뭔가 뭉클한 마음이 있었어요. 내가 이 족구화를 그냥 가벼운 마음에 줬는데 이 친구가 이렇게 좋은 족구 선수로 성장을 했구나. 그래서 앞으로도 많은 기부를 해야지 이런 족구 선수들이 생기겠구나, 이런 생각들을 그때 그 사건 이후로 더 하게 된 것 같습니다. 후원사라는 게 공개 입찰을 한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동안은 이제 홍기용 회장님이 이제 당선이 되시고 나서 공약 사원인 것 같아요. 공개 입찰을 통해서 공식 후원사를 선정하고 공식 사용구를 이제 선정을 하게 됐었거든요. 금액을 적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김태환 과장이랑 이제 같이 가서 그 금액을 적는데 이거 너무 적지 않냐? 우리 스스로 이 금액 쓰고 여기 와 있다는 자체가 창피할 정도로 너무 적은 금액을 써내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 최고가 입찰 그 결과를 업체를 이제 기다리고 있었어요. 근데 잘못 들었나 할 정도로 저희가 입찰 금액이 최고 높은 거예요. 그래서 와 큰일 났다, 이거 우리가 입찰돼 버렸네,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쓰는 금액이 솔직히 말씀드려도 되나요? 제 통장에도 그만한 잔고가 없었습니다. 사실 안 되겠지 하고 썼기 때문에 제가 그 금액을 썼는데 이제 막상 저희가 입찰이 되고 공식 후원사가 되고 공식 사용부를 이제 공급을 해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근데 코로나 때문에 운동을 이제 안 하게 되다 보니까 뭐 운동을 안 하게 되면 상대적으로 뭐 공도 안 살 거고 신발도 안 살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희 회사 매출도 좀 떨어진 상태였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창고에 공식 사용부가 있어야지 전국의 그 각 시합장에 이제 그 공급을 해드리는데 솔직히 저희 창고에는 공식 사용부가 그렇게 많지는 않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뉴스를 보면서 거리두기 인원 제한만 보고 아 이렇게 하면 시합 안 열리겠지, 그러면 공 만들 수 있는 시간이 확보가 되니까 그것만 계속 봤던 것 같습니다. 솔직히 저희가 이제 2년간 이제 공식 후원사를 하면서 1년차 때는 진짜 힘들고 많이 배우는 과정이었고 2년차 때는 그 경험을 바탕으로 어느 정도 이제 완성을 해가는 단계였거든요. 그래서 아 이제는 좀 뭔가 후원사 더 잘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누구보다 더 잘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었거든요. 다시 이제 입찰을 하게 됐는데 이번에는 좀 자신이 있으니까 저희도 금액을 거의 한 5배 이상 썼던 것 같아요. 아이러니하게 안 하려고 하니까 후원사가 됐고 하려고 하니까 후원사에서 떨어졌거든요. 뭐 금액도 되게 좀 근소한 차이로 떨어졌어요. 그 허탈감이 엄청 지금 생각해도 좀 가슴이 아픕니다. 일단은 제가 이 족구를 한 20년 정도 해오고 있거든요. 근데 저보다 이제 그 족구에 미치신 분이 있으세요. 미치신 분이라 하면 좀 이상한데 좋은 쪽으로 이제 미치신 분인데 지금 현 회장님이신데 제가 이제 그 실업팀에 갔을 때 그 회의감이 느꼈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렇게 하면 좋겠다 하는 일들을 몸소 실천하시고 행동으로 다 보여주시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이분을 좀 도와드리고 싶고 곁에서 그런 결과물을 같이 한번 이뤄보고 싶었는데 이제 좀 한 발짝 뒤에서 이제 바라봐야 되는 게 됐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 옆에서 이제 많이 도와드리지 못하는 거에 대해서 이제 뭐 공식적으로 도와드리지 못하는 거에 대해서 조금 가슴이 아팠습니다. 뭐 직접적으로 도와드리진 않지만 그 회장님 생각이 그래요. 결국에는 이 족구 동호인들이 의식이 깨어 있어야지 이 족구가 발전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할 수 있는 선에서 이제 일단 지금 선수로 이제 다시 돌아왔잖아요. 그래서 좀 더 모범적이고 뭔가 뭐 협회가 바라는 사항이 있으면 저부터 솔선수범해서 참여를 하고 이런 걸 많이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몸소 보여주면은 후배들이 조금이라도 조금 따라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비록 지금은 저희가 이제 뭐 후원사는 아니지만 근데 저희가 생각해 보면은 지금 사업을 10년째 하고 있거든요. 고작 후원사 2년밖에 안 해봤거든요. 그래서 그 8년 동안에 저희가 걸어왔던 길은 후원사를 하려고 걸어왔던 길이 아니에요. 이 족구가 조금 더 발전이 되고 거기에 맞춰서 용품도 개발하고 그 외적인 부분 뭐 유튜브를 통해서 족구를 홍보한다거나 이런 거를 계속 해왔거든요. 그래서 뭐 후원사가 떨어졌다고 해서 이런 걸 멈추지는 않습니다. 앞으로 조금 더 족구 발전을 할 수 있는 곳이 있다면은 저희가 먼저 갈 것이고 족구를 알리는 데 더 앞장을 서겠습니다. 여러 가지 일들이 있는데 일단은 이 조이킥이라는 것은 족구가 없으면은 없습니다. 조이킥도 조이킥을 키운다기보다는
족구 발전을 위해서 조금 더 헌신하고 봉사하고 노력을 한다는 게 제 목표입니다. 예전에 지금 협회장님이신 홍경 회장님께서 이런 말씀을 했던 게 기억이 나요. 그 시골에 보면 그 뭐지? 물 펌프 하세요? 그 펌프가 물이 나오려면 뭐가 필요하죠? 처음에 물 한 바가지를 넣어야지 물이 나오기 시작하잖아요. 그 물 한 바가지가 되게끔 열심히 하겠습니다. 모든 부분에 있어서 족구 발전, 회사 발전을 위해서 그런 역할을 제가 하려고 하는데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무거운 주제라고 해야 되나? 이런 걸 하다 보니까 NG를 너무 많이 냈어요. 솔직히 하고 싶은 말도 많았는데 좀 제 성격대로 좀 농담도 하면서 이렇게 하면 좀 할 말도 더 많았는데 너무 딱딱한 분위기가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좀 진지한 반, 좀 농담 반 이렇게 제 모습을 카메라에 많이 담아 갈 테니까 앞으로도 저희 채널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